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루에 영상 하나씩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차도로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격투기 만세! 중국에는 정말로 다양한 무술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역사가 긴 만큼 무술의 역사도 매우 길며 그만큼 거대한 무술 문화와 전통이 자리잡고 있는 신기한 땅입니다. 차도로 채널에서 무술의 실전성을 자주 다룬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무술이 전투 목적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1차원적인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신기하고 재미있는 토픽이기도 하죠. 특히 차도로 채널이 영춘권 고수들이 종합격투기 선수들과 무규칙이나 종합격투기 룰로 싸우는 영상을 자주 해설하고 소개했었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상당히 신비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신격화되었던 중국 무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깜짝 놀라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술의 실전성을 논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차도로는 무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가만히 있는 중국 무술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술인 본인이 자신의 무술이 종합격투기나 기타 격투술보다 강하다고 주장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글처럼 타이치 월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태극권 고수는 자신의 스승님이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실력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태극권 사이트인 클리어스 타이치에 따르면 태극권으로 내공을 충분히 쌓으면 자동으로 전투용 태극권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 글과 다른 점은 이 사이트는 태극권이 공격용 무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카운터하거나 힘을 역이용하여 방어 위주의 실전 무술이라고 주장하죠. 이 외에도 알리바바의 창립자인 기업인 잭 마도 태극권은 전투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술이나 격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요새 말로 대충 각이 나오지만 격투기에 깊이 있게 관심이 없으신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어느 격투술이 강한지 눈으로만 보고 확인하기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무술이자 권법 중 하나인 태극권이 과연 고수들의 주장처럼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 같은 경우는 기술 자체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실전 전투나 종합격투기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요새는 거의 모든 무술과 격투술의 추세는 실전 맨손 전투에 가장 가까운 스포츠인 종합격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트렌드이냐면 최근에는 성인들을 위한 전투용 태권도인 현대 태권도 디펜스가 탄생한 만큼 무술계도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상당히 많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중국 무술 중에서도 소림사 권법과 함께 대중에게 제일 잘 알려진 권법이자 무술인 태극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과연 이 무술이 태권도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무술인지 아니면 문화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그 강함이 부풀려진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권도 다른 역사가 긴 무술처럼 여러 가지 문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5개의 문파로 나뉘어져 있는 태극권은 크게 전투용 그리고 내공 수련용으로 나뉩니다. 전투용 태극권인 외가권은 다른 보통 무술과 마찬가지로 공격과 근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내공 수련용 태극권인 내가권은 자신의 기운과 정신력을 수련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 태극권 모두 어느 정도 다른 한쪽을 다루긴 합니다만 단순히 전투와 내공 수련 중 어느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가시면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태극권을 수련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느릿한 춤 사위로 공원에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저 무술이 과연 정말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큰 의구심을 품습니다. 태극권의 전투 철학은 매우 신비합니다. 폭력을 강함으로 대응하면 전투에 임하는 양측 모두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태극권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과 맞설 때는 힘과 폭력보다는 부드러움으로 맞서 싸워야 음과 양이 맞는다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중국 고대 사상가인 고자가 한 말인 부드러움과 유연함은 딱딱하고 강함을 이긴다를 베이스로 탄생한 것입니다. 태극권은 크게 2가지 수련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련법은 기공으로 혼자서 하는 수련법입니다. 이 훈련법은 혼자서 하는 만큼 전투보다는 척추의 움직임과 호흡법 그리고 움직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태극권의 기공법은 여러 가지 내공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목적은 크게 혈액순환과 관절의 움직임으로 말 그대로 내공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태극권의 전투를 담당한 추수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추수는 파트너와 같이 수련해야 합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추수는 단계를 넘어갈수록 몸의 움직임과 힘과 무게 이동을 단련하는 데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추수의 마지막 단계인 자유형 추수는 빠르게 기법을 바꾸어가며 실전 전투를 대비한 움직임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염두하고 훈련하는 외곽권의 최종 단계는 바로 실전 수련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 실전 수련은 말 그대로 실제 전투를 위해 연마하는 만큼 태극권을 배운 중국 왕들도 수련 도중 눈물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수련하는 태극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실전 태극권은 손과 발은 물론이고 무에타이만큼은 아니지만 무릎과 팔꿈치를 전투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태극권의 전투 방식은 던지기, 조르기, 타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극권의 전투 목적은 상대방의 제압이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태극권에 대해 얕으면 얕게, 깊으면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소개한 고수들의 주장처럼 과연 태극권은 손가락으로만 상대방을 사망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투 기능이 있는 실전 무술이 과연 맞을까요? 참고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극권에는 다양한 수련법과 수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맨손뿐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도 꽤 있는 만큼 단순히 맨손 전투 능력만으로 태극권 무술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영상은 태극권의 매우 단편적인 부분만, 맨손 전투 능력만 다룬다는 것을 꼭 유의해 주십시오. 한 중국 사업가가 한국 돈으로 대충 1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걸고 종합격투기 파이터와 붙어 이길 수 있는 무술고수를 찾는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종합격투기 파이터 역할을 맡고 있는 쉬샤오동 선수는 태극권은 절대로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격투술이며 실전 태극권도 결국 짜고 치는 합을 맞추는 격투술이라며 비판합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태극권 고수 웨이레이가 이 챌린지를 받아들이고 쉬샤오동 선수와의 결투는 그렇게 성사됩니다. 20초 만에 종료된 이 경기는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태극권 고수인 웨이레이는 중국에서 유명한 태극권 고수이자 강사인 만큼 그의 허무한 패배는 무술을 응원한 이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 워낙 짧은 경기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 너무나도 정확하게 꽂히는 펀치, 전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태극권 고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하시죠. 제가 봐도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킥복싱 선수와 태극권 고수의 킥복싱 경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맨손으로 싸우고 규칙이 크게 없는 실전과 가까운 특수한 매치였지만 이번 경기는 75kg급 킥복싱 매치로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고 룰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태극권 선수가 불리할 것이라는 말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상대 선수는 이란 출신의 킥복서입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간 보고 있는 두 선수. 클린치 상황에서 태극권 고수가 킥복서의 오른다리를 잡고 넘겨버립니다. 순간 싱글레그 테이크다운인 줄 알았네요. UFC 조로건 해설이 무술을 비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바로 무술 고수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갑자기 격투기 선수를 변해버린다고 자신의 무술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긴 합니다. 스텝 밟으면서 거리 유지하는 두 선수,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하네요. 멋진 킥입니다. 근데 사실 방금 킥은 정타라기보단 타이밍이 잘 맞아 태극권 선수가 넘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바로 일어나죠. 근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태극권 선수의 휠킥으로 KO 승리. 근데 이 경기는 살짝 논란이 있는 게 태극권 선수가 태극권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킥복싱 룰에서 킥복싱 기술로 이긴 것이라 사실 태극권의 강함이라기보단 킥복싱을 배운 태극권 고수가 강한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태극권의 철학인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일단 태극권을 수련하는 사람의 피지컬과 격투 센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경기입니다. 킥복서와 붙은 태극권 고수. 두 번째 영상과는 다르게 태극권 고수가 이번에는 태극권 자세를 잡고 경기에 임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네요. 첫 번째 펀치가 마지막 펀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스트레이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쉽게도 태극권 고수가 태극권 자세를 취하고 태극권의 철학대로 싸우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네요.
심지어 이번 경기는 태극권 고수는 맨손이고 파이터는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죠. 하지만 태극권을 배운 사람이 다른 격투수를 배우면 두 번째 영상처럼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처럼 실전 기술이 섞여 있어 수련자에 따라 그 무술의 강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태극권 고수는 태극권이 전투 무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태극권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이기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찾으신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도로 채널에서 바로 소개 그리고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샤오동 선수와 같은 의견입니다. 태극권의 가치는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면으로 태극권은 참 멋있고 우수한 무술입니다. 하지만 현대 격투술 중 최고 기술만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때려눕힐 수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 종합격투기와는 절대로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같은 대결들은 태극권 고수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싸움을 붙이거나 가만히 있는 고수를 조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름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린 차도로였습니다. 항상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소통은 인스타그램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